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쓴 말씀을 가죽에다가 반드시 가죽에다가 손으로 써서 그걸 돌돌돌 몰아가지고 이 손가락만은 통에다가 넣어서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 세계 어느 나라에 살든지 출입문, 방문 여기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대문 문 앞에도 한 화장실이나 창고에는 안 붙여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신앙적이 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밖에 갔다가 돌아오면 집 문설주에 있는 그 슈에마통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나갈 때도 거기다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이냐고 내가 물었어요. 유대인한테.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입을 맞추는 거다. 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젊은 사람만 입을 맞추지 않냐? 근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입을 못 맞춘 게 자기가 이렇게 하듯이 손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거기다 손을 대고 입을 맞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을 갖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보고 하는 근본 목적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조금 다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늘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관한 전반적인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한다면은 국토 넓이가 남북이 400km, 우리 서울에서 부산이 아마 360km가 얼마 될 거예요. 대략 우리 남북한에서 절반 정도 길이쯤 됩니다.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이 제일 헐주건이 좁은 데가 있는데 121km. 그 다음에 국토 넓이는 우리나라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이스라엘은 약 2만 평방킬로미터. 이게 우리 남북한 합한 것을 11칸에 한 칸 정도쯤 됩니다. 인구는 2015년 통계로 805만 명입니다. 805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80%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아랍 사람과 다른 종족입니다. 이게 8864 600여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총 인구는 1,300만 명입니다. 이게 미국에 한 4,500만 명이 살고 세계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민족이 전부 1,30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이스라엘이 44,000여 달러, 정확한 통계는 44,119달러, 2019년 말 통계입니다. 한국은 33,000달러, 노르웨이는 84,000달러,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설할 때는
노동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할 때 1970년대 거기서 공부를 60년대 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전부 노동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이스라엘에 안 가봐서 잘 모를 거예요. 모든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운전수들 것입니다. 공장은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 것입니다. 자본주가 사장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독립을 한 뒤에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2여 년 동안 해보니까 경제가 한계에 도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할 점들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노동사회주의 국가로서 자본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있는데 국가 발전에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1970년대 정확하게는 73년에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큰 난리를 피웠어요.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자본가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이스라엘에 없어요. 세금을 어떻게 많이 물리는지 자본가들이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못해요. 그때 제가 있을 때인데 법이 하나 통과를 했는데 사람 이름을 붙인 법은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이젠버그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통과됐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법안을 제안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사람 이름이 붙은 법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요. 지키는 사람이 아이젠버그 한 사람만 지키라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법은 만민이 다 공통적이지 한 사람만 지적해서 이 사람만 이 법을 지키라. 그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법이란 거 만민 앞에 똑같아지 어떻게 한 사람만 지키라는 법이냐. 또 그 법이 재미있는 것은 아이젠버그는 본부가 오지리에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었는데 그 아이젠버그 재벌 요즘 돈으로 말하면 1년에 몇 조 수입을 올리는 재벌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사업할 때는 일체 돈 10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 법이에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아니 세상에 월급을 요즘 돈으로 하면 100만 원, 150만 원 받은 사람한테도 15%다 20%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는데 1년에 몇 조를 순이익을 남기는 사람한테는 10원도 돈을 안 물린다. 세금을 안 물린다. 그런 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마침 제가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동하고 새마을 초대 담당을 박 대통령 모시고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때 국회 부의장이 한국에 와서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좀 듣고자 하니까 유태영한테 가라고. 그래서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새마을운동을 이스라엘 말로 내가 설명을 해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니까 국회 부의장이 초대를 해서 국회의사당 안에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버렸어요. 그때는 모세 다얀 국방장관할 때 그때 옆에 앉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저런 인사를 하다가 물었어요. 아니 세상에 월급 요즘만 말하면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따져서 많이 받는데 몇 조를 버는 사람한테 10원도 세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 법이 어디가 그런 법이 다 있냐고. 그렇게 피식이 웃으면서 참고로 알아들어서 중요한 얘기예요. 거꾸로 나보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왜 받냐.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 말을 내가 대답해야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도로도 놓고 학교도 짓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국가 무슨 사업도 하고
군인 탱크도 사고 국방도 하고 이런 데다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런 데다 왜 쓰냐 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왜 학교를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군인을 만들고 왜 하냐고. 그래서 그럼 국가가 쉽게 말하면 발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온 국민들이 발전하고 잘 살고 국가가 발전하고 잘 되게 한 거 아니냐. 맞았다 이거. 이 사람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건난 것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이 발전하는 길이다. 내가 이해가 안 가.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면 1시간쯤 걸리지만 요점이 자본가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이스라엘 경제가 발전한다.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따라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몽땅 뜯어내면 돈 많은 사람이 안 오거나 자기 회사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수익을 외국에서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이젠버그가 통과된 뒤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석 달 후에, 아니 두 달 후에 신문에 막 대서특별이 되었어요. 무엇이 대서특별이 됐냐면은 이스라엘 국민이 달러가 부족, 가난한 나라는 달러가 부족해. 외국에 나갈 때 그때 100달러를 바꿔줬어요. 100달러 이상은 나갈 때 못 갖고 나가게. 그리고 돈을 붙일 때도 100달러까지는 자유로 붙이지만은 그 이상 붙이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그랬어요. 내가 덴마크에 유학을 갈 때 1968년인데 그때 바꿔주는 것이 150달러. 150달러 1인당 달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150달러. 저는 그 돈도 없어서 그것도 못 바꾸고 나갔던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재벌, 비유대인들 재벌들이 이스라엘에 막 몰려와서 공장을 진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말하기를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 회사에 근무한 사람은 세금을 다 받는다. 그 회사가 회사로 발전하는 데는 돈을 안 내지만 그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건 세금은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요즘 돌아가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재벌들 돈 있는 사람을 막 쥐어 뜯어내. 그런 게 뭐다 고민이야.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막 붙여줘요. 웬만하면은, 그 대신에 또 이스라엘에 그 뒤에 한 3년 후에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아이젠버그 재벌을 제가 개인적으로 친했어요. 그 큰 딸하고, 친해가지고 큰 딸이 한국에 올 때 내가 안내도 하고 그 큰 사위가, 그 요나탄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이젠버그 회사도 여러 번 가고 사는 집에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사람 말을 들으니까 회사에서 한 번은 모세다얀 장군이 아이젠버그 사는 가정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왠지 저는 그 친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웬 장관이 국방장관이 집에 왔냐 그랬더니 집에 와서 그 국방비 좀 연출을 좀 기부금을 내라고 해서 기부금을 결정했고 기부금 얼마 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만든 탱크 말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탱크가 한 대에 15억이래요. 그것을 100대를 사주기로. 그러면 1000억을 내는, 세금을 안 냈지만은 1000억을 국방비로 헌금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일을 자주 하더라고. 근데 세금은 안 내. 그냥 사업은 마음대로 해라. 발전해서 돈을 많이 번 것 중에 일부 국가에다가 기부금은 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급속도로 70년대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큰
큰 공장, 무역회사 전부 자본가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매주 유학 갔을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예, 전부 세금을 뜯어가니까 안 들어와.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유대인한테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도로 변해서 지금은 노동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가 됐어요. 정체는 내각 책임제로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발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1948년 우리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를 줘서 8월 15일 날 정부를 공식 발표를 했죠. 이스라엘은 주위에서 독립을 방해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임시정부가 독립을 그냥 선포해요. 뭐 총선거도 없고 그냥 임시정부가 국가를 건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3일 날 5월 14일이라고도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우리는 8월 15일 날, 근데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으니까 우리하고 생년월일이 같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보다는 그거는 사막에 참 농사도 안 되고 주변에 적국이 들어와서 싸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그런 가운데 경제 발전하는데 지금 작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이 44,000달러로 막 성장하고 올라가요. 우리하고 생년월일이 같은데 우리도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하지만 33,000달러로 국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원전 63년에서 기원전 313년까지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370년 동안을 로마 제국의 헤로드 왕이 다스리고 온 것이 기원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본래 나라가 세기는 기원전 17세기요. 그러니까 2000년을 보태면 3700년 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절이 지금부터 37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가 다스리고 지내다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기원 후에, 기원은 예수님이 시대를 기원으로 잡지요. 몇 년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역사적인 중요한 얘기를 보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래서 공부하고, 아마 한국 사람으로는 또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복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이스라엘 국립대학에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하고 이스라엘 국립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1호요. 2호가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국립 벤구리온 대학에서 사회학을 2년간 가르치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 그러면 이스라엘에 오래 있던 제가 또 유학생들을 한 300명을 풀 스칼라십으로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예루살렘 대학, 바일란 대학, 텔아비브 대학, 여기다가 학생을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갈 때나 공부할 때나 체제할 때나 이스라엘 대통령이 특별 초청해서 외무부 차관이 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매월 외무부 직원이 받는 월급을 제가 받았어요. 대학에서 자꾸만 받았어요. 그걸로 생활비도 오고 뭐도 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가서 이스라엘 말을
배우는 것도 제가 개척을 해서 우리 학생들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지금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사실이 유태영이 똑똑해서 가서 공부를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무식하고 형편없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들어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신앙간증 시간에 가끔 조금만 얘기하면은 너무 가난한 집에서 나가지고 국민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8살이 넘어서야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우리 집안에 8남매 중에서 내가 5번째인데 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간 것이 8살 후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여러분들 중학교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촌에서 머슴 살았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시골에 개척교회가 생겨서 교회라고 해야 초가집 벽을 털고 거기서 예배 보는데 어른들 교인 수가 전부 13명, 주일학교 애들이 13명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은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고학으로 국민학교 졸업하고 촌에서 한 3년간 머슴 살다가 18살에 읍내 군청 소재지에 중학교가 생기는데 가정교사로 취업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지금은 있지요. 그 시절에는 없어요. 이게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빈손으로 서울에 가는 차비만 엄마가 빚을 내서 주어가지고 그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격 맞아서 여러분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건너다니는지 아세요? 철교. 지금 철교가 서너 개가 있는데 제일 동쪽에 있는 그 철교로 내가 노량진에서 용산을 늘 건너다니던 그 시절에 서울에 왔어. 그게 누가 보살핀 사람도 없고 길가에서 자고 기차역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그때 내 나이가 20대. 여러분 지금 시청자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20대면 어딘가. 근데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촌에서 중학교 들어가고 서울 공부 갔다고 와서 길가에서 구두다 끼우고 쓰레기 주워서 팔고 이렇게 산 그 생애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놈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에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육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이스라엘에서 제일하는 대학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이 미국의 교수가 3,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에서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20년 만에 네가 기록을 깼대요. 히브리 대학 역사상. 말을 6개월 만에 끝냈어요. 히브리 말을 배우는데 여러분 시청자들 중에서 언어 배우는 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특별한 은찬을 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가기 들어가기 전에 말을 6개월에 끝냈어요. 그런데 기부스라고 하는 데서 노동을 하면서 말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언어 학원에서 하는데 딱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이스라엘 말로 봐서 들어갔어요. 면접시험을 보는데 학과장하고 교수 몇 사람이 질문을 한 시간 반 동안 질문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신사에 관해서 어디서 공부하고 뭐 하고 뭐 어떻게 살았냐 뭐 어디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회학을 하니까 사회학자 몇 사람보다 진매에 대해서 아냐 도수 뭐 이렇게 학자 몇 사람을 묻더라고. 대답하니까
교수 과장하고 둘이 하더니 과장이 옆에 있는 마틴 박사라고 이제 부과장이 차서 당신 한국에 가서 6개월 만에 이 학생처럼 한국말을 할 수 있냐? 합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히브리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2년 내지 3년 걸려요. 외국에서 유학한 학생은 대개 3년,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하고 나서 5년, 8년 걸려서 유학생들이 8년 걸려서 하면은 아주 잘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만 4년 만에 전교 수석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국에 가려고 했더니 지도교수가 불러서 지금 교수 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국립대학 벤구리온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왔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으면 거짓말 같은 얘기요. 아니 나이 20대에 고등학교 들어가도 못오고 서울 와서 넉마주의하고 길가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던 아이가 뭐 어쩌고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나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초대 담당돼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게 했죠. 세계 27개국에 초대되어서 강의를 5개국말로 강의를 덴마크에 있을 때 덴마크말로 강의를 25번을 했어요. 덴마크말로. 이스라엘에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밥 먹었냐 안 했냐 이것만 갖고 적었어요. 이스라엘 말로 강의를 해야 하니까. 또 저는 나이가 꽤 돼요. 국민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이 나카무라 선생이요. 우리나라 얘기요. 1점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글이 있는지도 모르고 국민학교 상급반이 돼서 8.15 해방을 만나니까 한글을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말은 저절로 3학년, 국민학교 3, 4학년까지 일본말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신문도 읽고 말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말. 나머지는 영어를 하는 나라에 가본 일이 없어요. 길가에서 구두닦이 하는 애가 학원을 어떻게 다녀? 영어 학원에 다녀본 일도 없어. 영어로 말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한 일도 없어요. 근데 영어로 강의를 300시간을 넘게 했어요. 이게 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원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유대교예요, 말하자면. 유대교가 쭉 미루다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캐톨릭이 생겼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생겼죠.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의 개신교나 캐톨릭을 포함한 성경을 믿는 그 기독교인 캐톨릭을 포함해서 그 엄청나게 늘어났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사회는 다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발전 역사상에 제가 손병호 교수하고 같이 책을 낸 일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경제, 사회, 정치 여기에 발전하는 기여도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책을 써서 출판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현대화시키는데 전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도 한 90분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은 나라의 지배를 아까 말한 대로 BC 60년에서 370년간 로마가 다스렸죠. 그 다음에는 비잔틴 시대라고
BC 313년, 기원 313년, 300년 동안을 비잔틴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십자군 시대에 이스라엘을 200년을 라틴계에서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이스라엘을 터키죠. 400년을 다스렸어요. 이게 20년도 아니요. 아무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허기를. 그리고 데오드로 헤르셀이라는 사람이 1897년에 최초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뭉치게 하고, 뭉쳐서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기로. 그것이 헷셀의 시원주의 운동인데 1897년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 이민을 가기 시작해서 1800년대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아랍 사람들이 400년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게 뭐 것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발붙일 데가 없어. 그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키부츠라고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함께 공동생활이에요. 거기는 구두 수선 얻다가 온 사람, 무슨 낫을 만들고 개인은 대전간을 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도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에 버려진 늪지대나 이런 데다가 키부츠라고 하는 그런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걸 하는데 1918년도에는 영국이 다스려 터키가 물러나고 영국이 30년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36년을 다스렸는데 비슷해요. 예, 그거는 영국이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것보다는 한 6년 뒤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다가 영국이 신탁 통치를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선포는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게 생년월일이 같아요. 근데 풀도 안 나는 사막에다 사는 사람들이 경제가 우리보다 더 발전해. 아까 그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1인당 국민덕이 4만 달러고 매년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데면서 마이너스 3%다 뭐 2%다. 이스라엘은 플러스 4%, 3%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개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자세히 얘기를 말하면 한 6시간 얘기를 할 자료들이 제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 이스라엘의 시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유대인 법정에 이스라엘 법에 뭐라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되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되느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법에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것, 이제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국민이 되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가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아니,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유대인 아닌 여자하고 유대인이 결혼해서 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살면서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일주일에 2번씩 랍비, 유대교 목사죠. 랍비한테 가서 2시간씩 공부를 해요.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유대민족 역사를 공부하고 1년을 공부한 뒤 시험을 봐요. 거기에 합격을 하면은 유대인 자격증을 줘요. 근데 누가 그런 걸 하냐? 유대인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온
제가 대학에서 보니까 프랑스나 이태리나 영국에서 유대인 아닌 여자가 와서 공부를 하다가 유대인 남자하고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는데 결혼은 조건이 1년간 라피에간테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대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옆에 있는 대학원 시절 옆에 있는 학생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자세히 들으니까 시험을 볼 때 유대인 안 한다고 그랬대요. 어떻게 까탈스럽게 뭐 안식일은 어떻게 지냐, 뭐 라피가 뭐 이런 것은 이제 상식적이지만 무슨 입속을 보려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냐? 프랑스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떨어놓고 난 유대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다. 그 입속으로 유대인 된 건 유대인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라피가 그러니까 여자가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사귀를 1년 이상 사귀고 또 1년 동안 라피한테 가서 공부를 했는데 질문에 그러니까 라피가 자기 얼굴 표정을 보더니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를 또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진짜 유대인 되려냐? 유대인 되면은 유대인 아닌 것보다 어려운 점도 더 많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내 유대인한테 그래서 승낙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유대인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는 외국에서 유대인 여자하고 해서 아기를 낳죠. 남자가 유대인 아니야. 예수 믿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걔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18살이 되면은 본인이 유대인이 안 할라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대. 난 유대인 안 하겠다 하면 아니야. 근데 18살 되더라까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시야돼 되니까 아무나 유대인,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어저께까지 부처님한테 가서 저를 꾸벅꾸벅 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교회에다 올려놓으면 우선 교인으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학습교인이냐 세례교인이냐 이건 나중 얘기지만 또 교회 다니던 사람이 또 불교 한 사람 많아요. 그거 가서 오늘부터 불교인 되겠다. 그러면 1년엔 뭐 대여섯 번 가요. 절에. 그럼 불교인이야 말은. 그런데 유대인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 근데 유대인 여자한테서 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유대 민족 의식 교육을 시켜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을 5살, 3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가서 유학할 때. 데리고 왔었는데 3살, 5살 되는 그 아이는 거기서 국민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왔지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시집을 가서 거기서 난 큰 아이, 말하자면 저는 외손자지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런던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살아. 그 3살짜리 그 아들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호서대학교 교수를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특별 유치원을 영어로 가르친 유치원은 돈이 많이 드니까 유대인 유치원에 보내고 유대인 국민학교, 유대인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민족 정신을 교육을 시켜요. 국민학교 3학년 우리 딸아이인데 모세 오경을 다 읽어요. 2학년 때부터 모세 오경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이 기원전 아까 2000년 전부터 있었지만은 나머지 성경 우리 성경 전서 보면 3927 그러잖아요. 39권의 성문서 Holy Scripture 성문서가 언제 되었냐? 모세 오경은 기원전에 생겼지만 나머지 34건의 성문서는
기원 90년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은 60년 후에 이스라엘의 아브네라고는 도시에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오렌지 맛이 되어버렸는데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당시 돌아다니는 서문서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키아비전서, 마키아비후서 같은 건 모르잖아요. 성의 경전이라고 이스라엘 쓰면 그것도 배우게 돼요. 성경책이나 비슷해요. 근데 그런 많은 서문서 중에서 34건의 서문서를 경전으로 만든 것이 기원 90년이에요. 그것도 왜 구약성경이 생겼냐? 이것도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기원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 썼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책을 쓴 거. 그때도 문서들이 많이 댕겼어요. 이게 문서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고 그냥 성문서로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천명이 댕기는데 이집트가 그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뭐냐면 랍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해가 또 길어요. 근데 그것이 기원 362년이요. 기원 362년. 그러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문서로 댕겨. 마태복음, 마가복음, 무슨 요한복음 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문서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섞어졌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서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이해 안 되겠다. 이 성문서라고 해서 홀리 스크립처라고 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원 90년에 모여가지고 딱 34건의 성문서, 39이죠. 3부 27이니까 신약성경이 27건, 구약성경이 39건, 그 중에 모세오경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최초로 구약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기원 90년인데 영향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기원 60년, 70년, 80년 막 돌아다니니까 유대인 성경책하고 막 섞어져 돌아다니는 게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따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기원 90년. 근데 신약성경은 그 뒤에 오래오래 가서 기원 362년에 최초로 27건의 서문서가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게 그 신약도 경외 성경이라고 뽑히 거기에 27건의 서문서로 들어가지 않는 다른 성문서들이 있는데 비슷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비슷한 서문서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27건의 성문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합해서 66건의 성문서가 생기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성경책이 생겼죠.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되면은 히브리 말로 성경을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딸내미 이스라엘에 학교를 넣었더니 유치원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3학년 되는데 히브리 말로 된 성경으로 줄줄줄줄 읽고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을 천천히.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 집집마다 가보면은 유대인들 집에 가 모세오경은 다 있어요. 근데 39권 구약성경 그거 있는 집은 드물어요. 그 요즘 말로는 장로나 집사나 지도자들이 있지 가정집에는 모세오경만 있어요. 모세오경을 알기를 아주 성문서로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배우고 자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자다가 보면 성경책에 아이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요 아들이 모세오경 책이 여기 있는데 여기 넘어가잖아요. 호통을 쳐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어디 넘어가냐고. 여기 돌아가야 돼. 성경책을 이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배우자, 그건 죽일 일이야, 그냥.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철저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다 여러분 다녀오셨을 줄 압니다만은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 유대인이 사는 집은 이 다음에 혹시 가면 꼭 보세요. 대문에 반드시 써있어요. 슈에마라고 하는 통이, 소쿠라마 하는 통. 거기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쓴 것을 넣어서 거다. 근데 그걸 유대인 동네 가서 살라고 하니까 3만원, 4만, 2만원 하나에 3만원, 4만원. 왜 이렇게 비싸냐? 이 껍데기는 감람나무로 되었거나, 노쇠로 되었거나, 은으로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들은 것이 양 가죽에다가 손으로 썼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줘야 사요. 예. 저는 사갖고 오늘 대학에다 기숙사 대학에 도서관에다 기증해서 그다 그렇게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뭐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경을 존중한다는 건 당연한 걸로, 아주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거죠. 이제 그 또 과외 수업을 일반적으로 과외 수업을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는 모든 시도에 모든 동네에 정부에서 세운 과외 수업하는 학원이 있어요. 정부에서 세워서. 그래서 개인이 돈 내면은 가서 배웠는데 저도 우리 딸이 거기서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다닐 때 친구들이 다 피아노 하러 다닌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 과외,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과외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 하더니 요즘에 이제 영국에서 살고 스웨덴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더니.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학생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이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학교 오고 바람대로 맞춘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주 모든 데는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요. 학교 가서 나도 같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가서 강의를 하는, 물론 히브리만 오는데 학교에서 예비교육을 시켜요. 그때 2학년 때인가 생각이 나는데 다음 담임선생이 그 반에, 그거는 한 반에 보통 학생이 한 15명, 20명 그래요. 그렇게 학부모 교육은 20명 내지 30명 부부가 다 와요. 근데 재밌는 얘기, 그거 매주 봐도 다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인상에 남는 것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분수를 가르칩니다. 분수. 이까지는 4 나누기 2, 이거 말이 되는데 4 나누기 8, 말도 안 된다. 분수 안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게 분수를 배운다고. 그러니 집에서 엄마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오면은 데리고 손잡고 예를 들어요. 슈퍼마켓을 같이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애들이 2 내지 3지요. 그럼 5 식구 아니요? 이제 우리가 사과를 한 사람이 2개씩 먹으려고 몇 개 사지? 그걸 시험하는 것처럼 물으면 안 된대요. 엄마가 깜빡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이런 표정으로 몇 개 사면 될까? 아이고 엄마 5명이니까 10개는 사야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자두를 한 사람 앞에 3개씩 먹으려면 몇 개 살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 15개요. 이렇게 쑥 공부를 시킨대요. 자연스럽게 써접하고 집에 와서는 사과를 스쳐가지고 먹자고 둘로 딱 쪼개. 이거 몇 개냐? 반개지요. 반개를 수학용어로 뭐라고 하냐? 모른다 이거예요. 요건 2개를 하나를 둘로 나눴다 이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분수를 안 배웠는데 처음 엄마가 대주는 거야. 그래갖고 바로 붙여놓고 또 쪼개면 4동가리가 나.
이거는 4칸에 1칸이요. 똑똑하네. 근데 이걸 분수로 4분의 1이라고 한다. 4분의 1이 어떻게 나왔냐? 1 나누기 4 또는 2분의 1 나누기 4 몇 마디만 해주면은 학교에서 가르친 걸 머리가 쏙쏙쏙 다 들어가. 그런 예비 교육을 엄마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엄마가 학부모들이 반드시 밤에 해요. 애들 저녁밥 먹고 설거지는 뒤에 학교에서 소집어지 남녀가 다 직장에 있기 때문에 안 와.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간에 가서 보면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전교생을 전교 학부모들을 마당에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 인상에 남은 것이 학교가 색칠을 해서 울타리에다가 녹색을 칠하고 교실 벽에다도 무슨 색이 이렇게 색을 칠했어. 그러면서 뭐 그 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색깔이 아이들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너무 발랄하고 혼자 아는 척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애한테는 그 사람이 있지 않은 방을 어두컴컴한 좀 어두운 색을 벽에다 칠해라. 우리는 벽지를 바르는데 그거는 페인트 칠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울하고 맨날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한테는 아주 초록색, 노란색, 밝은 색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전부 좀 밝은 색으로 하고 울타리를 전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섞어진 주황색 이런 식으로 발랐다. 교실도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벽을 놓고 이런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교가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런 유대민족의 정신과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이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은 같은 스타일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 무엇을 가르쳐서 키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교육이 유대인 교육과 한국의 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지식교육, 유대인들은 지혜의 교육입니다. 지식을 안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늘 학교를 가고 유치원 다닐 때도 학부모 특별 초청이라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보였는지 그 유치원에 한 35명쯤 되는데 거기에 나를 선생으로 일일 교사로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만 썩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찌됐든 또 애들한테는 쉰 말로 해야지 그건 전문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가서 유치원에다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나보고 30분간 하라고 선생이 그래서 유치원에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는 5살 먹었을 때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게 1969년 70년 71년인가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가기 2년 전에 중앙극장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봐요. 탄성사구나. 탄성사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10개라는 말 빼놓고 가서 애들한테는 재미있게 하라고 참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하고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닷물을 받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런 얘기를 20분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에게서
우리말로 재미있어라. 선생님 말씀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말로 노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님, 잠깐만 계시라고, 애들한테 컴퓨터 2년 뒤에 컴퓨터가 막 둘둘둘둘 몰아서 옛날에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가 A4 용지 두 바만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애들한테 쭉 나눠줘요. 유치원 얘기요. 쭉 나눠주고 언니들이 쓰다 남은 크레파스를 사발에다가 토막토막 한 사발씩의 것을 쭉 이제 모았어. 있어. 여러분, 지금 소미 아빠가, 우리 딸이 그때 소미 아빠가 얘기가 잘 들었죠? 뭐 이스라엘 말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내가 충격을 입었어.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종이를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보고, 나 안 가고 애들 그림 그리는 거 좀 보다 가겠다고. 그러라고. 한마도 주저하지 않고 막 크리파스를 해갖고 막 그려대. 보통 어떤 애는 이 크레파스 전체를 파란색으로 다 칠해. 이게 뭐 있냐? 홍해바다대. 파란색. 어떤 애는 또 사람 모양을 그렸는데 음양법이나 뭐 이런 거 없지요. 애들이 얼굴을 동그랗게 몸통을 해놓고는 팔뚝을 두 개인데 하나를 팔뚝을 아마 크게 그렸어. 이게 뭐 있냐고. 무엇이 팔뚝인데 팔뚝에 힘을 느낀 거예요. 그 보통 팔뚝이거든요. 이게 큰 팔뚝으로 가려서 가다가 그렇게 애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 그리면서 뒤에 또 저지난번에 그렸던 그림을 잘 그린 걸 붙여놨어. 어떤 그림을 보니까 시커멓게 막 다 칠하고 빨간색을 두 개를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선생님 글씨로 썼어. 이 아이가. 밤중에 오는 자동차. 그러니까 상상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숫자나 문자 안 가르쳐요. 상상을 가르쳐.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지식을 안 가르쳐요.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저는 박사과정원이라고 때 바쁠 때예요. 굉장히 바쁠 때인데 우리 딸내미 학교 갔다 오더니 책상에 앉아서 뭐 숙제하듯이 뭐 책을 보는데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음력을 써요. 공식적으로. 그게 학교 시작하고 졸업한 날짜가 다 달라. 양력으로만 음력을 써요. 근데 음력을 쓰는데 12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우리 돼지 때, 소 때, 개 때 하듯이. 근데 한 5마리가 달라. 우리나라는 사자떼가 없잖아요. 정갈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떼, 정갈떼, 그 대신에 뱀띠, 토끼떼가 없어. 그건 토끼가 보여. 야생 토끼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 5마리가 달라. 12마리 중에서. 그래서, 옛날 90 유대인, 아주 나이 먹고 90 유대인은 궁합을 봐요. 무슨 띠와 무슨 띠가 만나면은 뭐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궁합을 배우는구나. 이거 딸년이 이러고 앉았으니까. 깜짝 놀라고, 야, 지금 뭐 하냐? 근데 개띠, 소띠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7을 5번 못하면 얼만가? 그걸 하고 앉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이거, 넷, 다섯. 야, 너 구구단 안 배웠어? 구구단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막 2, 2, 4, 2, 3, 이게 그런 거 안 배웠대. 아이고, 유대인들 똑똑하다고 막 별거 다니고 날서 2단부터 9단까지 다 쓰고, 그날 하루 내가 2단만, 하루에 한 계단씩만 하면은 열흘이면 끝나잖아요. 오늘은 2단을 했잖아. 따라 해. 그리고 그 다음날 3단. 근데 그 다음날은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냐?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런 거 왜라 보냐고. 그래서 그날에 학교 가는 날이에요. 학부모 교육. 일찍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 담임선생이 여자 선생이요. 일찍 다른 학부모 오기 전에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어찌 구구단을 안 가르칩니다요. 그랬더니,
구구단이 뭐이냐고. 이 선생도 구구단을 몰라. 그래서 내가 뭐 25, 88, 64, 77, 49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쭉 하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깨가 내가 으쓱해 됐대. 유대인도 별것도 아니구나. 구구단도 선생이 국민학교 선생이 다니면 구구단도 배운 일도 없고 가지도 않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참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해놓고는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유대인들은 구구단보다 더 좋은 걸 가르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달달달 외워서 써먹으면은 머리가 발전하지 않는다. 두뇌란 것은 애를 써서 지가 노력해서 풀으려고 하는 가운데 지혜 의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암기식으로 공식을 왜 어떤 인수분해랄지 무슨 삼각함수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할 때 공식을 안 하지. 공식을 지가 만들게 하지. 애를 써서 7번, 5번 못하면 얼마인가 애를 쓰는 가운데 머리가 터진, 머리가 개발된다 이거야. 그냥 77에 49, 5천에 35 그리 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상에 구구단을 안 가르치는 애 처음 봤어. 또 담임 선생도 모르고 그래도 다 해 나중에. 근데 그걸 안 해도 거시기 속에서 2는 3, 5, 20가 안 해하더라도 그렇게 머릿속에 기어버려요. 자꾸 노력하고 가운데 머릿속에 반복해서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게 기억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식교육을 안 가르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뭐이든지 달달달 외우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령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몇 대 임금이냐 애들이 엄마한테 물으면은 엄마가 대답을 해줘. 그거 몰라. 그거 몇 대. 이스라엘은 절대 직답을 안 해.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물으면 직접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변을 대해줘. 세종대왕이 어느 나라 임금이었지. 조선시대라고. 네가 임금님이라면 맨 처음에 임금님 네가 나이 먹어서 뭐 누구한테 물려주었냐? 큰아들한테 물려주지요. 큰아들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지 절대 직답을 안 해줘요. 애들이 머리를 쓰게 한단 말이야.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을 안 하면. 그래서 그 국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많이 배웠어요. 또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시험을 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시험 보는데 사회학과를 다녔는데 내가 건국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덴마크에서 동촌 사회학과를 공부했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에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대학원에 오면은 거기 전공학과에서 공부하지 못한 것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2과목을 대학에서 공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학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또 발표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보는데 이 A4 용지 8장을 줘요. 빈 종이를 8장.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프린트에서 주는데 시험 문제가 한 6줄인가 7줄인가 인쇄된 걸로. 그리고 답은 5나라 말로 쓰라 이거예요. 5나라 영어, 불어, 독일어, 이스라엘 말, 아랍 말. 5나라 말 중에서 네 맘대로 하나를 써라. 근데 쓰라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직답을 하는 그 문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나온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도전에
경제 정책을 말하라.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야, 대개.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가 그래. 그런데 제가 수석으로 답변 넣은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뭐요? 제목이 시험, 그리고 시험도 90분 내지 2시간이요. 2시간까지 볼 수 있어.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제도가 다른 이스라엘과 제도와 사회제도가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적응한다든지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가서 살 때 자기 생활 의식, 사회 의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방책을 논하라. 그 배울 일이 없어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나는 마치 그때 나흘 전에 이스라엘 신문을 보니까 이런 신문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다 군대를 먼저 가요. 군대를 갔다 와서 장가를 가요. 그 장가를 가서 아기를 연년생으로 셋을 낳았어. 10년이 됐죠. 근데 18살에 군대 갔다가 21살에 와서 이제 32살쯤 됐어요. 아기를 셋을 낳고. 그러고는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일주일 후부터는 일체 집에 편지를 안 해.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만난 다른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10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기를 또 두셋을 냈어. 간접적으로 들러오면서 이게 죽일 놈이지 세상에. 아니 아이를 셋을 낳아놓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여자하고 유대인이지 미국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또 이렇게 사고 소식은 간접적으로 그러는데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해. 이제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말해. 야, 네 남편은 다 왔다. 얘 텔아비브 왔다. 어디 있다. 수소문 하니까 어디 호텔에 있다 온다고. 그래서 몫을 지켰어요. 자기 조카하고 뭐도 가서 딱 잡았어. 잡아가지고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돼. 이스라엘 법에 걸려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까지 했는데 이혼을 안 하고 또 와서 결혼하는 것은 법에 걸려요. 그래갖고 고소를 했어. 그래갖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갖고 3년 징역 원도를 받았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신문에 났다고. 그것을 썼어요. 그것을 그대로 그 내용은 사용 설명을 한 2페이지 되고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무엇에 대해서 세종대왕 업적을 말해라 정도전의 경제정책을 말해라 요런 식으로는 시험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생각하고 머리를 쓰도록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교과서가 한 권이 아니요. 대학은 우리나라도 참고서가 소개가 돼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여러 권이야.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참고 문헌을 책이 5권씩이 나오고 강의할 때마다 시험 볼 때는 어디서부터 뭐이기 때문에 아주 대학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애먹어요.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교과서가 있어도 15권이나 돼야 말하자면 그 언제 그런 걸 다 보고 시험을 봐. 그러니까 시험 보는 스터디 클럽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치는 다음에 너도 들으려냐고. 그래 들었더니 5명씩 대개 5명, 6명이 코퍼레이티브 스터디 클럽이 돼. 그래가지고 가서 나는 그래서 야 이번에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것들 5명이 의논한 거야. 가령 사회학이나 사회학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10개다. 그러면 2개씩을 한 사람이 전공해서 요점을 발표하기로 하자. 그래갖고는 한 일주일 후에 5명이 모여. 그래갖고 각자 맡은 5분의 1을 요약해서 시험에 여기에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쭉 5명이 발표하니까 15권 책을 혼자 다 공부한 것처럼 돼. 대학에서 그 클럽에 못 끼면은 아무리 잘라도 15권의 책을 언제 다 뒤다보고 앉았어.
그렇게 스터디 그룹에 끼어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은 몰라.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이제 거기 사람하고 친하게 되고 뭐도 되면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스터디 그룹에 끼어서 내가 자꾸 물어. 나는 뭐 설명하더라도 그냥 얼른 넘어가면 묻고 근데 그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원은 여학생이 하나 있어. 제일 친절하고 또 노트도 잘하고 있어. 노트를 빌려다 복기도 하고 맨날 가서 물어. 시험만 딱 보면은 대학원은 게시판에다가 시험 점수를 붙여요. 이름은 안 쓰고 학번 뭐 2, 5, 7, 7, 8, 9, 9 뭐 누구 몇 점을 적으니까 내가 수석이야. 그렇게 맨날 가르쳐준 여학생이 너 영어도 시행착오고 나한테 맨날 물었잖냐고. 그리고 히브리 말도 그렇게 썩 뭐 그냥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점수가 많냐 이거요. 나보다 못해야지. 내용은 그거야. 창의력. 선생이 답안지를 볼 때 선생이 가르쳐준 것을 보면은 그냥 알아요. 자기가 가르쳐준 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두어만. 근데 내가 쓴 것은 항상 처음 보는 거야. 텔아비브시에 어떤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막 자연히 끝까지 읽어보고 그러고 결론을 내는 좀 마음에 흡족하고 안 오고 간에 그런 식으로 쓴 답안지가 높이 평가를 받아. 이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창의력, 독창력, 개척력 이걸 따지지 무슨 달달달 많이 잘 외워가지고 줄줄 외우는 것을 안 따져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보면 그 교육 이스라엘의 교육 제도가 의무 유치원이 있어요. 만 5살에 의무 유치원인데 의무 유치원 말고 이제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예요. 초등교육인데 초등교육이 8년이요. 8학년까지 있어. 왜냐 의무 유치원 1년을 보태니까 9학년.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까지부터 9학년 아니요. 그게 8학년이면 그건 졸업하고 세컨다리 스쿨, 아니면 중등 교육으로 들어가요. 근데 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이제 3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교육에서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때 보면은 철저하게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말한 것처럼 배우지 않는 것을 아는 힘을 가르친다고.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오면은 제가 통역을 했어요. 이게 그때 15년 전인가 이스라엘 수상이 와서 신라 호텔에 한 개 층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서실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수상께서 한국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 박사님이 강의를 좀 해서 좋겠다고. 근데 그 수상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무총리 공관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래서 만나서 알아서 잘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교수부터 잘 알고. 그러니까 미리 어떤 내용을 강의하면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서울대학 총장, 고려대학 총장, 전라남도 도지사, 문화부 장관, 전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만 한 20명 모아놓고 이제 앉았는데 주한 그 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수상께서 오시면 여기 앉으니까 이 박사 여기 앉았다가 통역을 해달라고. 그 와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올 때 소문을 들으니까 영어로 강의하는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라. 통역하면 시간이 배가 되니까 이제 영어로 강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수상이 왔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딱 앉으니까 나한테 잘 썼냐고.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봤죠 장관 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에 이스라엘 말로 좀 할 텐데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
그러지요. 지금 이스라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기에 내가 한국 대통령 초청으로 왔는데 여러분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잖아요.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믿은 것이 벵구리온에 교수할 때 만났거든.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했으니까 말에 자유롭게 한다고 해.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고도 원고를 안 주고 딱 15분 동안은 이스라엘 말로 오더라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하다. 거기 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박사하고 미국에서 교수한 사람들 다 서울대학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졸업하고 영국에서 박사하고 그러고 다 장관도 한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내가 통역하면서 마음으로 지금 고등학생들을 놓아놓고 이 얘기도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내가 통역을 했지요. 그런데 지혜가 뭐입니까? 지식이 뭐입니까? 대백과사전 여러분이 알다는 배워가 깨알만한 글씨로 사르페판 300페이지 되는 거 그걸 30몇 번 거기에 적혀있는 것이 지식이다 이게요. 그거 보면 다 나와 과학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지혜를 가르친다는 뭐냐? 모르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아? 배우지 않는 것을 알고 개척정신, 도전정신 그 다음에 가보지 않는 것을 가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중심이다 하면서 우리 유대민족은 그 교육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양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하나 김대중 대통령 하나 있지만은 노벨상을 이스라엘이 미국은 종합이니까 별로 없고 이스라엘이 수십 명이요. 그러니까 유대인까지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 미국 시민 어디 있는 유대인들이 받는 노벨상은 전체 노벨상의 절반이요. 전체 노벨상. 그러다 노벨 과학상은 80%가 유대인이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이런 것은 애들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때 지음문을 넣어준다고. 지식을 넣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줄줄줄줄 노선을 외워서 잘하면 시험 봐서 저 1등하고 반장하고 119학교, 165대학교, 162대학 아니요. 162학교, 165대학교 가라고 안 해. 그거는 어느 학교를 가고 관계없어.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대학에서 보면은 부모가 돈을 대서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10%밖에 안 돼요. 전부 지가 벌어서 다녀. 내가 놀란 것은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배우는 상태에서 보는데 우리 지도교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부촌 우리 말하면 강남에 부촌에 살아요.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집인데 그 집에 초대받아서 몇 번 가보니까 방이 6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애기를 낳고 함께 살아. 그러고 부촌에서 사는데 애들이 남매예요. 근데 큰 딸이 18살 되면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제대하면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재분 나이. 그래서 이 집이 방이 막 여러 개가 뺑뺑 돌아간대요. 버스로 한 2정거 정도 떨어진 데다가 조그마한 방, 그것도 조그마하네. 요 피아노 있는데 조그마한 그 방 하나를 얻어가고 하는데 석 달간만 부모가 돈을 대줘. 밥값, 생활비, 학비 다 지가 버렸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부모가 다 돈을 대준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한 10%밖에 안 돼. 다 지가 버려서 다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들어보니까 부자야. 내가 다니는 그 이스라엘 벵구리온 대학의 학생 중에 여학생이 여기를 얘는 저 아버지가 부자가 스위스에 별장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홍해바다 거기에 별장이 있고 또 갈릴리 바다에도 별장이 있고
자동차가 6대가 있대요. 거기에 식구 하나 한 대씩 있고 거기다가 또 어디 험한 지역에 가려면 랜드로버 같이 이렇게 좀 험한 길을 다니는 차, 또 빼끔한데 세단차.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아. 한 번은 그 학생이 나한테 찾아왔어.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자력 강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집에서 자고 나면 친구가 이불을 갠다 이거요. 처음부터 친구가 오고 워낙 부자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강의하기를 했거든. 그 부모가 부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전쟁이 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부모가 돈을 하나도 못 벌면은 그 밑에 아이는 거지가 되어버린다. 자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했는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취직을 할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취직을 알려주냐? 네가 알아봐라. 제일 쉬운 데가 무엇인지 아냐? 뭐냐? 아기가 여럿 있는데 다 부부가 직장에 나가니까 아기 보는 사람이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알아가지고는 그 다음날 왔어. 사흘인가 왔어. 박사님 말씀대로 보니까 유아원이 있는데 공식 유아원이 아니라 그렇게 아기를 그냥 이렇게 돈 받고 해주는데 유아원에 보모로 퇴근 학교에서 끝나고 나가면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며칠 후에 왔어. 잘 하냐 했더니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제 기저귀도 차고 내가 뿌룩뿌룩 해서 똥을 흘렀는데 막 내 손가락 사이로 똥을 흘러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더라도 가을 내려놓고 기저귀를 치우는데 그냥 냄새는 나고 뭐더거나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7달러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가서 5달러, 17달러, 10달러 30년, 40년 전이니까요. 그렇게 받는다고. 그래도 여기서 얼마 있을래? 박사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해야지요. 그러라.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 내가 한국의 원투에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면 제일 먼저 와요. 나는 박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형제 남매들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니까 거기서 먹고 그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 이게.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아버지 회사가 아닌 회사에 다니다가 아버지 회사에 자꾸 오라고 하는데 더 경험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회사에 부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아주 잘했다면서 일생을 통해서 자기처럼 유 박사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효과를 보기도 했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런 제자들이 쭉 와요. 어떤 공항에 내가 전화를 했더니 공항에 발령이 났다면 경찰이야. 근데 공항 경찰서에 차석이야. 내가 가니까 막 그 여권 검사하고 뭐던데 거기 미리 들어와가지고 내 여권을 가져가고 저쪽으로 해서 사무실로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여권을 도장 찍어다가 갖다 주더라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서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대학의 학과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 만나면 그냥 일생을 두고 교수님한테는 그 교과서 내용을 공부한 것보다 교과서 외적인 그 경험과 생활에 대한 교육이 일생을 두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그게 교육이라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교육은 철저하게 그런 교과서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 교육 제도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머리 스쿨, 보통학교는 유치원이 1년, 그 다음에 보통학교가 8년, 그 다음에 세컨다리 스쿨이 3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요. 대학도 거기는 대학 입시를 보는데 시험을 2번밖에 못 봐요. 우리는 재수 보고 또 보잖아요. 거기는 대학 입시를 뭘로 보냐면은 정부에서 보는 것은 입학 자격 시험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대학교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만 주지 그 점수로 들어가고 만 거 없어.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버려. 모두 너나 나나 대학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일정 수준이 돼야 대학 입학시험을 봐요. 근데 입학시험도 2년간 효력이 있어. 2년이 지나면 대학 입학시험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너는 아예 다른 데로 가야지 그 질이 안 맞는데 그거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동네에서 애들이 노는데 어떤 애는 고등학교 3학년 요즘 말하는 대학 입시 준비하기 바쁜 애가 머릿속에 큰 애가 막 돌아다니고 놀아. 국민학교 애들하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가서 보는데 그래서 한번 사는 사람 가서 물었어. 옆에 아이 보고 쟤는 머리통이 큰데 몇 학년이라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래.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쟤는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 시험도 안 볼 거예요. 아예 보도 안 해버려. 그래서 내가 상상상 걔를 나는 한쪽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했어. 어디 사냐, 너 형제가 몇이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듣자니 너는 대학교 입학시험을 안 본다며? 저요? 안 봐요? 아니 대학 입학 공부를 하도 못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보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당당해요. 아니 깜짝 놀랐어. 공부 못한 애가 기가 벌벌 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저는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탤런트를 안 줬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지가 공부를 안 해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서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말로 그래서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 잘하는 머리를 사서 쓸래요. 아니 공부 못한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을 나는 사서 부려먹었다 이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어떻게? 저는요 돈 버는 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 뒤에 며칠 동안 막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은 나 서울대학교 가고 어디 가고는 그때는 학교 교수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원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거나 그리고 공부 못하네. 나 함께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서울대 야간 모델인데 나도 못했지만 꼴등한 애가 있어. 그럼 친구들이 놀아주도 안 해요. 꼴등한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잖아. 근데 기회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은 20년 만에 한번 전체 모이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일단 지대로 식당이 있는데 그걸 전부 해서 한 60명 모이게 돼서 모였는데 좀 늦은애기 세단차가 하나가 굴러 들어오는데 고급 차가 되니까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안 나. 들어. 그래서 어떤 장관이나 온가 봤더니 그렇게 공부 못한 애가 딱 오는데 차가 섰는데 안 내려. 비서가 가서 문을 여니까 그때 내려. 그러니까 그 애야. 아이고. 그래 서서 처음에 이제 차 마시면서 서서 이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는데 전부 걔한테 몰려 들어가가지고 명함을 주고 학교 선생을 그 공부자학교 학교 선생하는 사람이 양봉이 있고 뭐고 공무원 사람 뭐 동사무소 취직을 그 시청에 취직한 이런 사람들 많이 와서 전부 그 사람한테 왔어요. 아니 하고 나서 그 회장이 이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모교에다가 이번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200만 원짜리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돈은 그게 20만 원인가 얼마면. 그러니 돈을 좀 내라고. 큰 소리 치고 와서 한 소리가 돈 내라고 하니까 땅만 쳐다보고 나 뒤로 물러다니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다 10,000원, 20,000원, 요즘 말하면 10만원, 20만원 그렇게 기부금 낸다고 얘기 너무나 거리가 먼데 뭐 200만 원 하는데 한 6, 70만 원인가 7, 80만 원 약속을 받았어. 근데 제일 나중에 그 사람이 더 나타나서 어떻게 다 걷어졌냐. 아이고 우리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알고 야생하다고. 그래서 얼마냐. 이거 거의 다 보면 얼마냐고 했더니
200 몇십만 원을 모집낸다. 내가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막 아니 다른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내기도 힘들어가지고 뒤를 쪽쪽 뺐는데 200 몇만 원 낸다고 하니까 뚝뚝 안 믿어. 그러니까 밀사키에 보게 저 문 앞에 가방 들고 서는 비서가 있어. 비서를 부르니까 비서가 와. 자기도 돌아왔네. 비서 보고 200 몇만 원 내라. 수표를 써서 싹 낸 일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경험이에요. 말하자면 공부 잘하고 ABC 잘하고 줄줄줄 뭐 여행 잘하고 해서 성공하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하기를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특수 재능을 주었는데 재능의 종류가 2,000개가 넘는다. 어떤 사람은 탁구를 잘 쳐.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해. 축구를 공을 잘 쳐봐요. 인류 고대학교, 인류 대학 관계없어. 그 사람 연봉이 10억, 20억, 뭐 100억.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디 가서 축구 잘하냐. 축구만 잘하면 끝이야 그냥. 야구만 잘하더라도. 그렇게 가지기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1000가지가 넘어. 어떤 애는 그림만 잘 그리고 어떤 애는 말만 잘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건 뭐냐? 지식을 가르쳐서 점수가 좋아서 1등하고 반장하고 1류고등학교 1류대학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걸 안 따져. 머릿속에 창의력을 얼마나 키웠냐? 얼마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민족 전체의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1등했다, 반장했다 그 소리가 별로 나오지도 않고 우리 아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보면 학교 성적표가 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내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교육부에 차관도 있고 장학 식기장도 있어서 내가 만나서 식사 대접을 나한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우리 아이들 성적표를 복사해가지고 번역해서 갖다 준 일이 있어요. 점수나 등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없이자 보니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지금 40년 전 얘기요. 그래가지고 장학실장이 나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하면 어떠느냐. 그래서 처음에 고친 것이 보통이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해놓고 다 동그라미 시키게 했다고. 점수를 뭐 70, 80점 주다가 그걸로 바꿨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달리 바꿔줬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70점, 80점 점수를 줘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고등학까지는 우리나라 학교로 말하는 졸업고등학까지는 성적표에 점수나 등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가르치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력, 자신감, 개척정신, 도전정신 이것을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교육 전체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책을 쓰기를 전부 31권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교육에 관한 책만 하더라도 7권이 나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인쇄 한 권에 보통 한 3만 권 이상 팔렸기 때문에 인쇄만 해도 수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주는 재단을 운영해요. 근데 기업체도 아닌 월급쟁이가 어떻게 장학재단을 만들었냐. 하여튼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유 박사가 돈을 버는 사업가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있냐 하고는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근데 처음에는 1,0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만 받았는데 아니 할머니가 10,000원 내갔다고 한 달에.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용돈 받는 그 돈을 어떻게 째째게 받냐면 집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1,000,000원이나 높은 가치다고. 받기 시작했더니 한 달에 10,000원씩 낸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게 한 달에 600만 원은 10,000원씩 낸 사람 돈이야. 1년에 7,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지금 들어오는 돈이 1억 5천만 원씩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을 기금으로 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이자 받은 돈이 또 1억 한 5천,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자 나온 돈 합해서 한 3, 4억이 들어와요.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아니라 1년에. 그 중에서 그걸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곤란하니까 1년에 최악 6천만 원씩은 비례를 해서 저축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1년에 한 50명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등록금 전에, 교과서 때 전에, 교통비 전에 이렇게 주어서 장학생을 양성하고 인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서 이스라엘 얘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배울 점이 정말로 많고 우리가 생각할 점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